신간회 볼게요. 1927년에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가 통합해서 만든 단체가 신간회예요. 연도암기, 신간회, 신민회 두 개 비교해서 같이 외우죠. 신민회가 1907년이고요. 신간회는 1927년이에요. 끝자리가 7로 같고 20년의 터울이 있더라. 그래서 신민회 1907년 외우고 신간회는 20년 뒤인 27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은 고종을 왕에서 몰아내요. 결국은 조선에 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왕이 없으니까 공화주의는 왕이 없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신민회가 왕이 없는 조선에 이때다 하면서 공화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1907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1907년 외워놓으면은 신민회는 고종이 왕에서 물러난 1907년에 만들어졌지. 그래서 신민회가 1907년, 신간회는 신민회에 만들어지고 끝자리가 7로 같은 20년 뒤인 27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간회 초대 회장은 이상제예요. 우익이고요. 부회장은 홍명희, 좌익이에요. 그래서 좌우 합작단체라서 회장은 우익, 부회장은 좌익이 하더라. 초대회장 이상제, 외우기 위해서 이상제를 이상한 제, 타다 남은 제, 그래서 이상한 제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이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이 쉬겠죠. 그래서 신간이 된다. 이상한 제를 먹고 나서 신간이 됐다. 간이 쉬어버렸다. 그래서 간이 상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신간의 3대 강령은 첫 번째가 단결이에요.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좌우합작 운동이니까 당연히 단결을 중히 여겨야겠죠. 그래서 민족주의 우파는 내버려 두고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는 우리 친구로서 서로 단결하자. 이게 3대 강령 첫 번째예요. 3대 강령 두 번째는 기회주의 배격이에요. 우리는 일체의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민족주의 우파가 기회주의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친일파로 변질돼 버렸죠. 이 민족주의 우파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주의 우파의 기회주의를 배격하겠죠. 그래서 기회주의를 임삼는 민족주의 우파 배격하자. 이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기회주의는 배격한다. 요거를 내세웠고요. 세 번째는 각성이에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20년대 일본의 문화 통치라는 게 결국은 친일파 양산에 주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주의 우파가 기회주의를 통해서 친일파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는 민족주의 우파를 보면서 다짐을 하는 거죠. 야, 각성하자. 각성해서 우리는 일본 꼬임에 넘어가지 말자. 민족주의 우파는 넘어갔지만 우리는 각성해서 일본 꼬임에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대 강령 중에 두 개가 우리는 기회주의 배격하고 각성해서 우리는 물들지 말자. 요 내용이 있는 게 신간회의 3대 강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신간회의 자매단체, 여성단체로 근우회가 있습니다. 신간회와 관련된 거에는 우 들어가는 게 많아요. 우가 우예요. 친구. 그러니까 좌우 합작단체니까 친구를 아무래도 강조하겠죠. 그래서 정우의 선언이 계기가 돼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근우회라는 자매단체가 있다. 다 우가 있죠. 친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간회 자매단체는 근우회다. 외우기 위해서 신간, 간이 신간은 뭐 때문이다? 근심 우한 때문이다. 근심 우한 스트레스 받으면 간이 쉬겠죠. 간이 상하니까. 그래서 신간은 근심 우한 때문이다. 그래서 신간의 자매단체는 근우회. 자, 비교해서 볼게. 독립협회 자매단체, 독립협회 여성단체는 순성회, 찬양회예요. 비교해서 외워놓으셔야 돼요. 신간의 활동 볼게요. 광주학생운동에 당시 조사단을 파견을 하고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을 하고요. 갑산 화전민 항일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광주 학생운동, 학생운동이죠. 이걸 학생운동을 지원을 했고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 노동운동을 지원하고요. 갑산 화전민 항일운동, 화전민은 산에다 불 질러서 땅을 만들고 맨 땅에다가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이에요. 그래서 농민운동을 지원했다. 그래서 결국 신간의 활동은 당시의 3대 축인 학생, 노동자, 농민 이들을 골고루 지원을 했고요. 지역을 봐도 광주 학생운동, 원산은 노동자 총파업, 갑산은 화정민 항일운동, 요 지역별로도 광주, 원산, 갑산 골고루 지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원산이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갑산 노동자 총파업 이렇게 설마 바꿔내지는 않겠지만 원산은 그냥 원산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물건을 만들어낸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할 때 그 원산지. 그래서 물건 만든 원산지. 물건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물건 만들려면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를 연상하셔서 원산, 원산지, 노동자랑 연관이 있지. 이렇게 연결하시고, 갑산 화전민에서는 갑산, 가격이 싼. 화전민은 아무래도 땅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산에 불내서 그 땅에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산 화전민들이 항일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갑이 싼
화전민은 값산 취급을 받았다. 요 연상을 하시면 돼요. 연도한기 다 2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광주학생운동, 원산노동자 총파업, 값산 화전민 항일운동 다 29년이에요. 그래서 29년 2구를 2긍 안타까울 때의 감탄사죠. 이긍이라고 생각하셔도 이긍. 아니 광주에서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벌였어? 이긍.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일 안 하고 총파업을 했어? 이긍. 값산에서 화전민이 항일운동을 했어? 이긍 해서 29년이다. 다 이긍에서 29를 연상하셔서 광주, 원산, 값산 이 항일운동은 다 29년이더라. 그 밖에 신간의 활동을 보면 조선인 본이 교육 실시를 주장을 하고요. 동양척시 주식회사 폐지를 주장해서 경제적 주권을 가져오려고 그러고 일본인의 이민을 반대하고요. 지방 지회를 중심으로 토론회 강연회를 실시합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이 신간의 활동이고요. 신간의 특징을 보면 신간회는 합법적 단체예요. 무슨 얘기냐? 총독부에서 승인해준 단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간회가 당시 가장 최대 규모의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음지에서 활동하면 더 감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지에서 활동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감시하기가 편하니까 총독부에서 승인을 해줘요. 야, 신간회 너희들 합법적 단체로 활동을 해. 그러면서 양지에서 총독부에서 감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교해서 신민회는 비밀결사예요. 왜? 신민회는 애국계몽뿐만 아니고 무장투쟁을 병행했어요. 무장투쟁 병행하니까 비밀결사가 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신간회는 합법적 단체다. 합법적 단체인 이유 중에는 이 신간회가 27년에 만들어졌죠. 27년이면 20년대 일제가 문화통치 기간이에요. 문화통치는 아무래도 좀 유화적 제스처죠. 그러니까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문화통치 때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합법적 단체로 너희들 그래 단체 만들어도 좋아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 신간회의 특징 중에는 개인 본위의 조직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간회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대한독립군이 신간회에 들어갔다. 그럼 대한독립군이란 단체에는 누가 있는지 또 그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신상 파악이 힘들어. 단체로 가입을 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야 신간회 너희들 합법적 단체로 인정을 해줄게. 대신에 단체는 들어갈 수 없어. 개개인으로만 들어가. 그래야지 개개인 누구다 개인 명단이 있어야지 그들을 감시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합법적 단체로 해주는 대신에 단체가 아닌 개인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간의 조직은 중앙은 민족주의계가, 지방은 사회주의계가 우세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신간에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였어요. 왜? 좌익과 우익이 손을 잡았으니까 아무래도 이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신간회가 해산된 건 해소라고 보통 불러요. 해소는 발전적 해체다. 그래서 결국은 해체인데 그냥 해소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신간회는 1931년이고요.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돼요. 1911년에. 물론 신민회가 국외에 가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1911년에 신민회가 해체돼요. 그래서 신민회는 1907년에서 1911년 4년간 활동을 한 거죠. 신간회도 1927년에서 31년까지 4년간 활동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건 신민회, 신간회가 연도가 굉장히 비슷하다. 끝자리 7로 시작하고 끝자리 1로 끝나고 4년간만 활동하더라. 이렇게 외우시고, 자, 해산되는 과정을 보면 코민테른 공산주의 국제단체예요. 이 코민테른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그만 헤어져라. 좌우합작 헤어져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또 29년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하다 사회주의계가 일본의 대거 검거가 돼요. 이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 중앙집행위원장에 김병노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우파 중심의 자치 노선으로 방향을 선회해버려요. 그럼 좌익 입장에서 완전 열받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의 주도로 해체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대회 표결에서 해소론이 결정돼서 1931년에 신간회는 해체되더라.